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이거 이제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케일, 그죠? 로케일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실습까지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국가 코드들이 160개 정도가 존재하더라.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로케일, 리퀘스트, 겟 로케일이나, 그거는 현재 기준을 말하는 거고, 다른 지역대 거를 얻고 싶다면, 우리가 로케일을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는 또 자바 코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JSP에서 그렇게 만들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JSTL,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었죠. JSTL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 좀 킬게요. 자, JSTL을 우리가, 했는데, 그 JSTL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JSTL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거는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살펴봤고요. 이번에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JSTL에 FMT의 여러 가지 태그들을 우리가 FMT 라이브러리의 여러 가지 태그들을 사용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MT 태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JSTL의 FMT 태그입니다. 그죠? 이 FMT 태그는, 자, 다국어 문서 처리를 위한 국제화 및 지역화 태그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와 숫자 등 형식화하는 기능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JSTL에 있는 FMT 관련된 태그들은 특정 지역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할 때 약간의 복잡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소스 번들이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뭐 잘 따라 하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글 웹 브라우저를 우리가 한글 메시지를 출력할 때, 그리고 영문 웹 브라우저는 영어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JSTL의 FMT 태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처럼 이렇게 페이지 지시자에다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근데 프리픽스 우리 이거는 FMT로 줘야죠. 코어는 C를 줬죠. 그죠? 그리고 URI는 똑같이 뒤에 FMT고 걔는 코어는 뒤에 코어가 붙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운을 받았죠. 그죠? 다운을 받은 걸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우리가 거기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붙여 넣으면 돼요. 이전 장에서 했던 것들.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STL의 태그 종류들을 보면 역시 로케일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메시지 그리고 날짜, 숫자, 시간 등등이 있는데요. set 로케일을 설정하는 거고 세트죠.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 인코딩 이거는 우리 set 캐릭터 인코딩 있잖아요. 그죠? set 캐릭터 인코딩 그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거 그죠? 요청 파라메터의 인코딩을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번들이라는 게 있고 메시지가 있고 셋 번들이 있는데 자, 번들은 우리가 나중에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 번들을 설정하는 게 번들이고 그리고 메시지는 리소스 번들에서 우리가 로케일에 맞는 거, 즉 코리아면 KO 아니면 영어면 US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서 그러한 properties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바에서
맵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해시맵이나 뭐 우리가 트리맵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중에서도 properties라는 객체가 있었어요. 그죠? properties는 맵 계열인데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네릭 타입을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뭐죠? properties라는 자바 클래스를 한번 좀 닥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서칭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셋 번들은 리소스 번들을 읽어와서 특정 변수에 저장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제나 아니면 실습을 하면서 확실히 익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는 그게 이제 반복적인 학습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러한 얘기라고 얘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날짜는 포맷 데이터, 그리고 false 데이터, false가 나왔죠. 파스, 그죠?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의 날짜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false number, format number. 그래서 역시 이제 얘도 숫자 형식, 이것도 패턴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set time zone, 타임존이 있는데, 자, 타임존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임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지역마다 이제 나라별로 뭐 예를 들자면 아시아 서울 혹은 아시아 도쿄 아니면 저 뭡니까 USA의 뭐 LA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타임존인데요. 그 타임존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정 범위의 시간대를 우리가 설정할 때 이 타임존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존은 클래스로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setLocate은 말씀드렸다시피 번들 읽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트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tLocate에서 언어 코드 이렇게 하고 스콥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여러분들이 다 먹게끔 하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세션을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리스판스 getLocate를 했어요. 그죠? 그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ko 언더바 kr이 나왔고요. 그리고 setLocate를 ko로 하니까 ko가 나왔고, 자, JA 하니까 JA 저펜이다. 그죠? 그 다음 EN 하니까 자, EN이 이렇게 로케이를 우리가 이제 FMT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밸류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케이를 얻어낼 수가 있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로. 우리가 로케일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랬으면 우리가 생성자에서 뭡니까? 혹은 브라우저에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거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setLocale 태그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밸류 값만 지정을 하면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quest encoding 태그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보시면 fmt에서 request encoding 해서 value euc-kr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만든 것도 euc-kr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우리가 처음에는 out.print 하니까 request get parameter id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으니까 id 값이 없으니까 여기에 null이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폼 메서드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홍길순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id 값이 들어감으로써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자기 파일에 관한 거죠. 액션 따로 움직이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파일이다. 맞죠?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값이 홍길순으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UTF-8로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UTF-8로 하든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또 UTF-8로 설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자셋이 안 맞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리퀘스트 객체의 셋 캐릭터 인코딩 메서드하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자,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메시지 처리 태그의 사용 방법인데, 자, 리소스 번들 이렇게 돼 있어요. 리소스는 무엇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리소스라고 하죠. 프린터도 리소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번들이 붙었다. 그죠? 자, 번들이 뭔가요? 번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번들이라는 것은 원래 영어 사전적 의미로는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번들이란 영어로 묶음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보통 상품이나 뭐 무엇을 구매했을 때 보너스 형식으로 혹은 원 플러스 원 하면 알겠네. 그죠?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하면 같이 끼워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이 묶여서 나오는, 뭐,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거하고 같이 함께 사용되어질 만한 그러한, 물품이 같이 나오는 거. 뭐, 이어폰이라든지, PC를 구매할 때는 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든지 이러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아서 이제 주죠. 그죠? 또 윈도우도 깔아서 주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영어로. 자, 그래서 리소스 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때 웹페이지에서 그죠? 그 화면에 이제 보여줄 때 메시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을 메시지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같은 페이지지만 우리는 한글 파일로 읽어야 되고 다른 쪽에서는 영어로 읽어야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일본어로 읽어야 되고 중국어로 읽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배포를 할 때 거기에다가 번들을 메시지 번들 이거 리소스 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첨부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거 하려고 지금 다국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리소스 번들로 사용하는 파일은 보통 자, 웹 인포 밑에 보면 우리가 클래시즈 하고 그리고 그 밑에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요. 그 패키지가 되겠죠. 그죠?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 번들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바 유틸 밑에 보면 properties 클래스에 정의된 방법으로 메시지를 읽어오기 때문에 properties 인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자바 유틸의 property 클래스는 알파벳이나 숫자, 라틴 문자 외의 언어를 이제 문자 외의 언어를 유니코드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글도 마찬가지로 유니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죠? 지금 밑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properties 파일 이름 .properties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번들을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메시지일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 언더바 KO properties 이거는 한글일 때 언더바 EN 하면 영어일 때 사용을 하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property 객체가 제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property라는 이 뭡니까? 얘는 우리가 자바 유틸 밑에 있는 맵의 계열입니다. 맵 계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네릭 타입이 스트링 이런 형태로 무조건 스트링만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properties에다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맞죠? 우리가 DB 접속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프로퍼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DB 접속 정보 예를 들면
키와 밸류의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네임 뭐 루트이라고 그리고 패스워드 뭐 그리고 URL 경로 그죠 IP 주소 뭐 등등 그리고 DB 네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저장을 해 놓죠. 저장을 해서 그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땡겨서 우리가 쓰죠. 그러한 일종의 객체가 바로 properties 객체고요. 얘가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키와 밸류의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맵 계열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키고요. 여기는 밸류인데 둘 다 타입이 뭐라고요? 스트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보시면 알겠네요. 그래서 한글 영문 리소스 번들의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얘가 여기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KO다 그죠? 한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임하고 홍길순 이래 적어 놨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이제 지금은 이거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키와 밸류의 값을 주게 되면 둘 다 스트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니코드로 바뀌게 놔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고요. 여튼 리소스 번들로 사용하는 properties 파일은 보통 클래시즈 폴더 안에 제가 위치한다고 했고요. 보통 패키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로케일이 ko라면 뭐뭐뭐 번들 언더바 ko.properties를 읽어오며 로케일이 만약에 틀리면 뒤에 국가 코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거 기본 베이스 디폴트를 읽어 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번들을 만들 때 특히 한글로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properties 파일을 내용을 우리가 한글로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한글 때문에 우리가 유니코드가 존재하고 한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튼 다시 말해서 이 한글은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유니코드를 한자 한자 입력할 때마다 우리가 한 글자씩 입력할 때마다 뭡니까? 네이버나 이런데 구글에 서칭해서 유니코드 표를 보면서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마켓플레이스 있죠. 헬프 밑에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자,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칭창에다가 properties editor라고 이렇게 치면요. 자, 리소스 번들 에디터라고 올라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설치를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번들을 이제 만들 때 리소스 번들을 만들 때 프로퍼티즈 객체를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글을 치게 되면 한 글자 딱 치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유니코드로 바뀝니다. 이 플러그인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메시지 처리 태그, 이제 번들 태그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네임은 리소스 번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픽스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시지도 역시 이렇게 주고, 그리고 키와 키 이름 이런 형태로 주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자, 바는 여기에다 메시지를 저장을 할 변수고, 번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번들에 이제 태그에 변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 어디다가 어디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 태그는 우리가 번들 딱 지정을 하고, 로케일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소스 번들을 우리가 읽어와서 그에 있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어와서 출력해주는 태그가 바로 메시지 태그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번들 태그와
메시지 태그를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번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들 안에 내용이 프로퍼티일 때. 그래서 네임에서 이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코드가 붙지 않았죠. KO도 안 붙었고 EN도 안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KO가 붙었다, 그죠? 그리고 네임하고 헬로우가 있는데 여기에 유니코드로 다 입력이 돼 있다, 그죠? 이 유니코드가 세 자로 관리자고요. 이 다섯 자는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그 라이브러리 쓰겠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MT 번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베이스 네임은 리소스 번들에 있는 자 메시지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p 태그로 해서 이제 메시지 값을 이제 메시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키 값으로 이제 네임을 줬단 말이죠. 그죠? 네임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임을 주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관리자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FMT 메시지 해서 키 값을 헬로우로 했고요. 헬로우에 해당하는 값을 이 메시지 MSG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요거 EL 태그를 통해 가지고 EL을 이용해서 저 요렇게 찍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리소스 번들의 베이스 네임이 지금 메시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우리가 아직 로케일을 잡지 않았는데 그죠? 아마 여기는 로케일이 코리아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밑에 거를 가지고 온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다른 뭐 일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은 여기에 자기 게 없으면 뭐예요? 이거 가져오겠죠. 영어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케일을 이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셋 번들인데요. 셋 번들은 리소스 번들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베이스 네임 해서 리소스 번들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바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역시 셋 번들 했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얘를 그죠?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MT 태그의 메시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번들을 메시지 이렇게 하고 또 메시지 이렇게 값을 주고 그 다음에 name과 hello를 주고 얘는 또 그 name을 여기에 키를 hello를 준 것을 다시 또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뭐 굳이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베이스 네임 하나 가져와서 띄우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요. 뭐 아무래도 유지보수가 편리한 쪽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바로 셋번들 태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고 처리할 때 JSTL 이거는 다운로드해서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전 장에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번들을 이제 이 자르 파일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rc 폴더 밑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리소스 번들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글이고,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자, 그리고 이거는 영어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기본 로케일, 아까 앞에 게 기본 로케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이스 네임은 뭐 챕터 09에 컴에 번들.my번들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지금 때려 넣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뭡니까? 번들하고 그리고 fmt 해서 유저네임 줬고 이 유저네임을 뭐예요? 유저네임을 지금 여기다 다시 저장을 하고 있고
맞나요? 그리고 번들 위에서 저장된 값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제목도 여기서 지키고 있고요. 맞나요?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 관리자 이래 나온 거고, 이건 영문이죠. 그죠? 영문은 여기서 땡겨올 때 여기에 set locate를 했을 때 여기에 value를 en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en으로 땡겨오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fmt에서 set locate를 value 값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우리는 KO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인데요. 숫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포맷 넘버고요. 그리고 숫자 밸류에 형식화할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면 여러분들이 넘버를 주던 커런시를 주던 퍼센트를 주던, 자, 기본값은 넘버가 되지만 커런시 통화가 될 거고, 자, 여기에 퍼센트는 퍼센테이지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정의하는 것들, 여기에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커런트 코드는 당연히 통화 코드가 될 거고요. 이거는 타입이 당연히 커런시일 때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커런시 심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통화 기호는 뭐 달러도 있고, 그죠? 우리처럼 원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위안도 있고 뭐, 그죠? 그런 거 할 때 커런시 심벌을 우리가 나타낼 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룹핑 used 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을 할 때, 이건 넘버 타입일 때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rue이기 때문에 놔두면 알아서 천 단위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x integer digit 해서 뭐 아시면 보면 다 아시잖아요. 최소 최대, 그죠? 그 다음에 max fraction digit, 이거는 소수점 이하 최대, 소수점 이하 최소, 그죠? 보면 되고, 그리고 형식화된 결과를 저장하는 경우로 바고요. 그죠? variable scope 범위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여기 p 태그로 자, fmt format number 해서 value를 1, 2, 3, 4, 5, 6, 7로 줬어요. 그런데 타입을 넘버로 줬다. 그죠? 넘버로 줬고, 그 다음에 통화는 자, 얘는 currency로 줬죠. 타입을. 그리고 심벌을 줬어요. currency 심벌. 이거를 원으로 줬다. 그죠? 그래서 퍼센트는 원으로 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넘버 타입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냥 얘는 숫자로 이렇게 그냥 나왔고, 통화로 이렇게 우리가 이 값을 커런시에서 원을 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통화해서 원이 맨 앞에 나오죠. 심벌. 그죠? 그리고 나서 1.235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1, 2, 3, 4 아니죠. 이게 쉼표죠. 그죠? 그래서 1235가 나와가지고 반올림 처리가 돼서, 왜? 통화에서는 뭐죠? 화폐 단위에서는 원 단위는 있지만 소수점 이하 단위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1235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걸 왜 원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심벌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맞는데, 그죠? 뭐 여튼, 자, 그 다음 퍼센트는 이렇게 주게 되면 타입이 퍼센트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457까지 이제 소수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그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은 .0000을 줬어요. 그죠? .0000. 이거는 뭐냐면 0은 자리를 무조건 차지해야 돼요. 0은 0하고 우리가 또 샵이 있는데, 샵은 있으면 자리 차지하고 없으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0은 0000의 패턴은 내 자리를 무조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1, 2, 3, 4 하고 5, 6, 7, 0까지 소수점 자리 네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런 뜻이죠.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숫자 태그인데요. 숫자 태그는 숫자 태그가 아니라 parse 넘버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포맷 넘버 태그와 반대로
사용자가 설정한 패턴 문자열에서 문자 숫자를 추출하는데 태그를 해요. 그러니까 파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것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타입은 다 똑같고요. 이제 이걸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자 여기에 패턴 없대요. 그죠? 그래서 parse number 해서 value 패턴 없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근데 패턴 앞에 4자리 뒤에 3자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앞에 4자리 뒤에 3자리니까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샵샵샵샵 이렇게 7개를 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얘는 뒤에 샵샵샵이 이렇게 막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값만 나오는 거고, 얘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패턴을 00 5개를 주면 얘는 1, 2, 3, 4, 5, 6, 7 빵빵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형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날짜인데요. 날짜는 형식화할 날짜를 이렇게 주고 타입을 타임이냐 데이트냐 벌스냐 이렇게 타입을 선정해 주고, 그리고 데이트 스타일을 이런 형태로 우리 그때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로케일에 그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 포맷에서 제가 그것을 가져왔잖아요. 저 데이터 포맷 점 풀 그리고 데이터 포맷 점 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상수 값으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폴트, 숏, 미디엄, 롱, 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역시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패턴 사용자가 정의를 지정을 하는 거죠. YYY, MM 이거 심플 데이터 포맷처럼 그죠? 그다음 타임존 어디냐? 지역대가 어디냐? 그죠? 그리고 형식화된 문자를 저장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역시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역시 보시면 이건 유즈빈 빈 태그를 이용을 했네요. 액션 태그. 근데 아이디는 now로 줬고요. 클래스가 보니까 데이트 클래스예요. 그죠? 그러면 데이트가 생성이 돼서 now라는 참조 변수에 이제 참조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트 형식으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자 value에서 now에서 타입을 데이트로 줬다. 데이트로 주니까 당연히 날짜만 나오고 밑에는 타임만 줬다. 그러니까 오후 몇 시 몇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스를 줬다. 보스를 주니까 뭐예요? 둘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입을 데이트냐 타임이냐 보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값들이 이제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포맷 데이트 태그를 이건 물론 뭐 데이터 포맷 클래스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날짜인데요. 날짜도 역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것도 parse date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 뭐죠? 로케이라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parse date 했고요. 값은 2018 04 02까지 했고 요까지가 날짜다. 그죠? 뒤에는 23시 맞나요? 6분 5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줬다. 그죠?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패턴을 YY, MM, DD 이런 식으로 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기본 타입형으로 이런 형태로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패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데이트 값 이거는 이제 패턴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나오는 값이죠. 그죠? 원래 이렇게 나오는 값을 어디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 값을 여기 데이트라는 이 변수에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니까 출력을 할 때 얘가 포맷 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뭡니까? 여기서 이러한 형식을 주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니까.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존인데요. 타임존은 말씀드린 바대로 시간대가 틀린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 FMT 해서 타임존이라고 태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MT 타임존 해서 밸류에서 GMT예요. GMT. 이거는 협정 표준시입니다. 협정 표준시 GMT로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런던이 이렇게 값이 나와 있고요. 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좀 빠졌네요. 요거는 저랑 같이 소스를 치워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뭐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볼스 스타일 런던만 지금 있고 지금 다른 내용들 지금 한국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잘려 있네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잘라 버렸네요. 요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여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존 시간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시차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제 시간을 처리하는 태그가 바로 타임존 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set 타임존은 이제 우리가 타임존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자, 요거는 유즈빈 역시 데이트를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 value를 now를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타입은 boss, 시간까지 다 나타내는 거. 그리고 데이트 스타일은 full, 그죠? 그 다음에 타임 스타일, full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런 형태로 쭉쭉쭉쭉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 드릴게. 자, 보면 이거는 한국 거고요. 그리고 타임존 밸류 값이 이거는 GMT8이다. 그죠? GMT8은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출력을 뉴욕 시간을 출력하는 게 GMT8인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GMT라고만 되어 있는 거는 자, 여기에 그리니치 표준시. 예, 그죠? 이게 이제 이 시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차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맞나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셋 타임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셋 타임존에서 어디 갔나요? 셋 타임존을 여기서 또 셋 타임존을 뭐 여튼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요. 일단 근데 셋 타임존이라는 태그를 여기에 쓰지 않았는데요. 그죠? 그냥 셋 타임존 여기에 있었군요. 여기에서 써서 밸류 값을 이제 로케이를 지정을 하는 거죠. 타임존을 지정을 하는 거죠. 로케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GMT8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 타임존은 원래 아시아 서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요거는 자바하고 조금 틀린 거 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실습할 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우리가 JSTL에서 이제 FMT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죠. 조금이 아니라 거의 다 봤죠.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 특히 다국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도 있고, 아울러 번들의 개념도 알 필요도 있고, 그리고 리소스 번들 에디터를 인스톨을 해서 플러그인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한글도 편해지고, 그리고 번들, 메시지, 그리고 셋 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한번 쳐볼 겁니다.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다국어를 처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숫자라든지 통화, 그리고 숫자라든지 통화, 그리고 퍼센테이지 뭐 이런 등등의 값들을 우리가 패턴을 주는 포맷 태그, 포맷 넘버, 그리고 파스 넘버도 있고요. 그죠? 얘는 우리가 주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패턴을 주는 대로. 그 다음에 포맷 데이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파스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좀 뭐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저도 목이 아프네요. 이론만 강의를 벌써 이론할 때 이렇게 강의를 많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았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하고요. 요 15장이죠. 15장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장부터 실습하면서 하나하나씩 익혀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정리만 살짝 좀 하시고 같이 실습 강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